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조언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상보다 시장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주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더불어서 NFT와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점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매 성격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오프라인 강연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수, 최재현 전문위원님이 언택트 강연회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로도 안내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데요. 최근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저희가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지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장 흐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3, 6, 9, 12월은 선물 만기도 함께 일명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하며 12거래일 만에 3,000선을 되찾았는데요. 특히 국내 기관은 선물을 파는 대신 현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국계 기관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선물을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이처럼 외국가 기관의 선물 수급 변화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하면 변동성이 큰 것을 우려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은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네, 증권업계는 대부분 이 선물 만기 연장인 롤오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기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투자자 입장이라면 12월물 만기일에 외국인의 매수 롤오버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 9월 동시 만기일 이후 3조 원, 10월 말 이후로는 6조 원에 가까운 현물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롤오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인지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낮은 스프레드 가격으로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주요 거래 주체인 외국인과 금융투자 모두 만기의 포지션을 정리하기보다 롤오버를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 선물 관련 만기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오늘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 롤오버가 나타날 경우 향후 지수 상승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롤오버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시장의 충격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대표이사를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속 임원 인사를 낸 건데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이 대거 발탁이 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리더들이 다수 배출이 된 건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임원 198명을 승진 발령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68명, 상무 11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이 각각 승진한 건데요. 이번 인사에서 30대 상무는 4명, 40대 부사장은 10명이 나왔습니다. 30대 상무 승진은 특히 역대 최다 타이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과 외국인 임원을 각각 12명, 5명 승진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7일 기존 대표이사 3명을 전면 교체하는 파격적인 사장단 인사를 선보인 삼성전자는 세대 교체를 통한 뉴삼성 구축을 위해 밑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직 쇄신에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서 현장의 철저한 목소리, 냉혹한 현실을 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외국을 방문해 글로벌 현장 경영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앞서 방미를 마친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밤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고요. 오늘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중동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하는 한편 신사업 기회 등을 모색한다는데요. 파격적인 조직 쇄신을 통해 뉴삼성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진 상황 속에 앞으로도 미래 산업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의 2주간 겨울철 휴전기를 이용해 또 해외를 찾아 국내외 할 것 없이 광폭 행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의 김수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의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객장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세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다라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안도감의 미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모처럼 NFT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또 여행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3,007포인트대 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은 고점 대비해서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폭 켜내주고 있습니다. 0.26%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3,00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더 강한 편입니다. 현재 1.25% 오른 1,01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승하는 업종수가 하락하는 업종수 대비해서 2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객장 상황은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시장에서 매수세로 좀 흐름을 보이다가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오전 11시대를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그리고 기아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X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 SDI, 하이브,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게임빌, 위메이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현재도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데 전거래일도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떨지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봤을 때는 우려감 완화에 따른 시장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체감에 따른, 그러니까 종목별 체감에 따른 투자자들의 체감도는 좀 다르겠지만, 지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 반등이 오늘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전일 화이자가 이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을 때 이 예방 효과가 이제 기존 코로나 수준으로 강화된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점 등이 전일 미국 시장과 더불어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오미크론 관련 우려 완화를 좀 시키는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스레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행, 항공 관련주들의 이런 반등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뭐 하나투어, 뭐 참 좋은 여행, 아시안 항공 등의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하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있어서 이제 이 저점 대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주가 조정을 맞았었던 이런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우려감 완화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만큼 현 시점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신규 매수를 고민해 본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단기간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해외 수주 기대감 등의 오늘 오래간만에 좀 방위 산업 관련주들의 좀 강세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뭐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수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이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 조정 등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 매력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는 정부가 수출용 무기 개발에 3,500억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해외 수주 기대감에 대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1월 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한국형 방공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2조 원 규모의 뭐 이집트 자주포 도입 사업을 좀 협상 중이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11조 원 규모의 호주 차세대 장갑차 교체 사업도 좀 최종 경합 중이다라는 점 등이 이제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라는 점 등의 해외 수주에 따른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정리를 해보자면 이 우려감 완화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조정이 온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오미크론 변이 우려감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은 기술적으로 최근 오늘까지 주요 21선이라든가 61선 부근까지 반등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소비자 물가 및 다음 주 15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라는 점 등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주도주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은 일부 가져가 보신 전략 고민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지금 관련주들 흐름 먼저 좀 짚어주시죠.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 보면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항공사들 특히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는 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LCC랑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지금 실적을 내고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7,000명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 보이고요. 글로벌리 아무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내 관련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국내 환경상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 짚어봤고요. 지금 정부가 또 이달 하순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간담회에서 내년이 경제적으로 전환기적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2021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을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변수에 좀 유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현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을 4.2에서 3.8로 낮췄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3%대 경제 성장률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년도 글로벌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3월 전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편한 이제 시장에서보다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대한 회수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완화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철강 생산의 필수품인 전기 분해 망간이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국이 이를 또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일단 뭐 전기분해 망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을 70%를 중국에서 이제 의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게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길게 생산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현재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중국 내 자국 수요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중국이 이번에 요소수 사태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을 막을 가능성도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에서는 미리 서둘러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빠른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미국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면 간밤에 또 애플이 사상 신고가 이틀 연속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애플과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애플과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꿈틀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플 휴대폰에 대한 판매량이라든지 XR 기기에 대한 어떤 애플의 모멘텀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플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단 보내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밝힌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외교 정책이 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종 대량 학살이죠. 제노사이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그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미국 기업이 올림픽 협찬 기업 협찬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미중 간의 정면 충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충 안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을 했고요. 특히 올림픽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맞서서 아무래도 중국 장단에 미국이 맞장구를 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올림픽 보이콧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 주석의 권위에 흠집도 내고요. 또 체면이라든지 위상을 좀 깎아내리겠다는 생각하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국 거부 전략 차원에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4차 다른 조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미중 간의 그 패권 다툼이 더 가열될수록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보이콧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지금 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교적 보이콧에 참가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영국, 리투아니아가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동계 올림픽 강국인 독일, 또 북유럽 국가들도 줄줄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패권 국가로 올라섰다.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라고 시 주석의 권위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보이콧으로 인해서 올림픽이 동네 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자오리잔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당장 내놓을 마땅한 카드는 아무래도 올림픽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올림픽 중에 꺼낸다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올림픽 협찬이라든지 후원 기업마저 보이콧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을 봐가지고 보잉 항공사의 비행기를 대량 도입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천연가스라든지 농산물 수입을 좀 미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반격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좀 계획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중국 입장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이콧에 맞서서 각계 격파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보이콧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인들의 중국의 신속 입국 조치를 미룰 가능성이 크고요. 또 비관세 장벽이죠. 세무 사찰이나 독과점 조사, 또 수출입 통관 절차 지연, 또 사업 인허가권을 내주지 않는 형태로 해서 괴롭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스위스, 헝가리에 대해서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보이콧에 참가하지 말라. 그리고 VIP를 참석시켜야 된다. 또 올림픽 지지를 선언해 달라고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값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 방송했듯이 전기분해 망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든지 또한 중국이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중국 히토류 그룹을 통해서 이 일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히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 방어 무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 필요한 히토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상황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지금 헝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까지 갚아야 할 부채를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헝다가 또 인정을 하게 됐죠. 파산 순순 밟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헝다 사태가 좀 상당히 커지면서 중국도 전격적으로 지진율을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습 공시를 하면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래도 쉬자인 대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 디폴트로 간신히 피해왔지만 더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 보유세도 도입되고요. 또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헝다 그룹 입장에서는 365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헝다 그룹은 왕커나 자오상, 바오리, 중하이와 같은 중국 최대 부동산 국유 기업한테 분할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당장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거래 은행만 128곳이나 달하고요. 또 비금융기관까지 포함하면 249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금융산업 전체가 도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시공사나 자재, 물류, 인테리어, 농민공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내년도 돌아선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는 헝다 그룹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자금난에 시달렸던 롱창, 또 프리, 그리고 부동산 판매 1위 예산 삐꾸이행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인 그 정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의 또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붐, 오늘도 정말 수익률 좋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민경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 상한가를 꿈꾸시기도 하고 상한가를 잡아내시기도 했는데 이번 주 동안은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승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다면 아래 노란 톡방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는 축제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11월 달 저감에서 진행했던 종목군들 전부 다 상승의 타이밍이 왔고 폭등의 타이밍이 왔고 다이너마이트 수익 터질 그런 우리 엄청난 상승을 좀 기록하게 되면서 좀 이번 주 한 주 한 주 증시도 좋았고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붐 종목들도 전부 다 월요일에도 급등, 화요일에도 폭등, 수요일에는 폭등. 네, 오늘도 오늘 3일 종목이 오늘 상승 VI 2번 발동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행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지면 그거는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행운은 곧 운명이다. 여러분들의 운명과 같은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매수 타이밍 제가 분명히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TBC 3번 전해드렸고 3일도 여러 번 우리 붐 방송에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공포감이 낮아지게 되면 바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방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방송을 못 보셨거나 누랑톡에 안 들어오셨거나 그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싸게 잡아만 놓으셨다면 TBC건 3일이건 이번 주 정말 행복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행복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안겨준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TBC 종목부터
리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TBC 종목이 또다시 장중에 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본 종목을 자, 고가의 추격 매수 진행한 게 아니라 주가가 3,000원에서 우리 과매도관까지 빠졌을 때 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 번 아니고요. 두 번 아니고요. 우리 세 번째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가 대전환을 권고 드리면서 강조해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TBC 종목 때문에 이번 주 뭐 날씨가 좀 활짝 피기도 했지만 네. 얼굴빛이 굉장히 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바닥에 우리 공략했었던 TBC 종목 자 월요일에도 26% 장중 폭등. 자, 화요일에도 장중 28% 폭등. 자,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또다시 플러스 20% 급등하면서 자, 직전에 고가를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네, 아직 완벽하게 뚫어낸 건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TBC 종목 놓치신 분들은 노랑톡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연말도 행복하게 거래하시고요. 내년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행복의 타이밍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Yes or Yes라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이 무엇을 대답하든 알았다고만 대답해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노래인데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자 고가에서 추격 매수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자 바닥에서 하시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데 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3일 종목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인데 지금 자랑 유튜브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3일 때문에 지금 진짜 일 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3일은 3일 만에 더 행복했죠. 일단 네네. 이번 주 월화수목 4일 지났는데 네. 월요일 빼고 화수목 3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린 종목이 되겠다. 말 그대로 3일이네요. 네, 그런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3일은 좀 빠른 유턴을 진행한 종목입니다. 자, 과거 홍준표 관련주로 대시세 분출한 이후에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다. 이 회사 망하는 회사 아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전국 전역에 유통하는 물류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3일이라는 기업이 우리 철강 생산 안 하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이 얻게 되고 우리 3일 기업이 망하는 회사가 아니다. 근데 주가는 9,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얼마가 빠졌습니까?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네. 자, 마이너스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 남들이 여기서 폭락했으니까 이거 회사 망하네 마네 안 좋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자, 바닥에서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진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3일 종목은 자, 대바닥에 위치한 종목으로서 망하는 회사가 아니고 영업이익 그동안 잘 냈었던 기업인데 자, 과매도 구간까지 빠졌다. 여기는 그냥 바닥에서 들고 가면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과 행복을 챙겨주는 행복의 타이밍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3주 지났습니까? 우리 3일 종목 3일은 아닌데 3주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레이건님이 좀 째려보셔가지고 3주 지나니까 플러스 24%까지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3일이 오늘로 끝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바닥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2년 동안의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오늘 또다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TBC 종목을 장기 입형 라인 뚫어냈을 때 자, 우리는 바닥에 잡아서 수십 % 수익이지만 오늘이 슈팅 자리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28% 폭등했는데요. 자, 오늘도 3일 종목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는요. 자, 우리는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에서 더 큰 상승파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더 큰 수익과 행복 챙겨 가시면 되고요. 네. 그 매도 타이밍 못 잡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의 분 계속 함께 하셔야겠죠. 함께 하시고 네. 노랑톡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3일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바닥에서 싸게 잡아야 되는가,
언제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잡아드릴 수 없는 타이밍은 노랑톡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C가 53.70%의 상승률 그리고 3일이 24%, 27%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네일앱은 후보군들도 바로 오늘 그 다음 날이죠. 정말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네오셈도 그렇고요. 네오셈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 네오셈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은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길어서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김밥을 먹었고요. 원래 빵 드시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어제도 제가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까 노력을 했었는데 자, 어제 제가 빵 쪼가리 먹으면서 딱 저격을 해드렸던 우리 종목이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시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서 내용 보십시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성공의 타이밍을 알려줄 강의니까 그 부분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바닥에서 하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네오셈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네. 자, 어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매물 뚫어냈습니다. 1년선 구간을 돌파 못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들을 자, 소화하는 모습에 제가 네오셈 종목 우리 직전에 박스 상단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폭발 시점에 우리 붐 코너에서 자, 제가 이거 얼마 지지선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2,900원. 자, 주가 3,000원일 때, 자, 2,900원, 2,800원, 여기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네,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장중에, 자, 3,500원까지, 네, 우리 저가가 2,950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이탈 없이 장중에 35%까지 플러스 17% 하루 만에 시세 네. 분출했습니다. 17%의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적지 않죠. 뭐 하루 만에 17% 정도면 네, 여러분들 행복 챙길 수 있을 정도의 기회는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하시거나 자, 이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하서 기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제 막 대시세 초입에 위치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네,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어제 네오셈 종목 알려줘도 수익 못 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네요. 네, 타이밍 본인이 잡고 수익 낼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어제 방송 봤는데도 네오셈 종목 못 잡았습니다. 수익 못 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네, 도움 받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이 저희 후보군으로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후보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17% 넘는 상승세 보여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네일앱음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루 만에라도 조금 수익을 기쁘게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 네일앱음 시청해주시고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다른 후보군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상승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면 다음 종목들로 가볼까요? 일단은 뭐 다음 종목군들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일단은 우리 뭐 네오셈 종목 수익 잘 냈다. 박수 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점심 저도 김밥 국물 있는 거 드시면서, 네. 따뜻한 국물 먹고 싶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오늘 김밥 먹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오늘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째 종목명 네, 오늘 이렇게 후보군. 열심히 준비했는데 알려주셔도 되는 겁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려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알려드리는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대응하시고 혼자 대응 못하겠다 하시면 노랑톡 입장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네, 일단 오늘 첫 번- 후보군. 네, 오늘 보여주시죠. 후보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3일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바닥주로 공략했는데 오늘 주요 장기 평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3일이 이미 우리에게 25% 이상 수익을 안겨준,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지만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9,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지고 그 조정 구간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 종목이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네. 자, 밑으로 2,750원, 2,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고 그 목표가는 제가 노랑톡에서 고지를 드렸고 우리 가족방에서도 우리 뭐 힌트를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내용들 참고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자분들도 2,750원, 2,8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더 슈팅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일 종목을 우리가 폭등한 고점에서 공략한 게 아니라 최저점 바닥에 잡았고 이게 막 이렇게 빠른 유턴, 줄여서 빠유라고 하는데 빠른 유턴을 그려가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의 큰 수익과 행복 더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하게 네. 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UN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자, 재무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기업입니다. 자, 우리 재무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코스닥 시가총액 400억 정도가 되는 업체고요. 자,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이제 정형외과용 이제 의료기기 그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형외과라고 해가지고 UNI, 막 성형외과 뭐 네, 이런 들어봤어요. 간판들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성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매출이 굉장히 또 부진한 회사인데 자, 이러한 부진한 매출을 최근에 타개하기 위해서 자, 가격 조정 3만 원짜리가 우리 1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500원까지 거의 뭐 15분의 1 토막이 나고 20분의 1 토막인가요? 네, 거의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힘없이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자, 바닥을 찍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첫 번째 이슈가 우리 회사가 이런 정형외과 관련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자회사를 통해서 발생된 매출이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최근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본 종목이 이 박스권 기술적인 구간에서 계속 급등락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 최근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4개월 동안 볼 수 없었던 무언가의 움직임이 오늘 좀 포착이 됐습니다. 직전에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오늘 장중에 돌파했고요. 종가상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이 주요 매물을 장기평 라인을 뚫어내는 이 슈팅 자리를 만든 것에 좀 표출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본 종목은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과거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3만 원짜리가 4천 원까지 빠졌는데 이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지루했던 조정 구간을 이겨내고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자, 우리 UNI 종목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의 주요한 지지선 저는 4,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포착하시면 그 반등의 타이밍, 우리 수익과 행복을 챙길 타이밍 잘 포착하셔가지고 우리 개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타이밍 혼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제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아니라 살짝은 우리 TBC와 3일 종목과 같은 바닥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내일의 본 코너에서 아무래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종목을 가져왔고 네. 실제로 10월달, 11월달 시장 대비해서 정말 놀라운 믿지 못할 그런 성과를 저는 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바닥주 대바닥이다 공략하고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TBC 3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다 20%, 30%, 40%, 50%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 후발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바닥이라고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자,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이 자, 2016년도에 신규 상장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고 코스닥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2015년도까지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5천만 인구한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맞아요. 10억이 넘는 인구의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정말 화장품 관련주들이 폭발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하지만 2016년도 하드보복, 한한령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지금 대바닥 영역 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른 여행 관련주들, 뭐 사드 피해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어찌됐건 우리 뭐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실제 실적 안 좋은데 이 바닥에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수백 % 올라갔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자 2015년도, 2016년도의 고가를 회복하지 못한 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각 정상들 만나고 악수하고 외교적인 문제들 어떻게 풀어갈지 뭐 외교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과정 속에 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사드 피해주들 바닥에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고요. 자, 본 종목은 매출액이 연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16년도 매출액이 1,600억, 작년 매출액 3,022억인데 올해는 3,022억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 이래 최대 실적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주가는 자, 실적 좋아지고 영업이익 꾸준히 나고 있는데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저는 본 종목이 자, 어찌됐건 바닥에서 우리가 실적 좋은 종목들 잘 잡았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기간 보유해서 자, 과거 지금 뭐 1,100원 정도, 자, 1,055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에 지금 6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 폭락했습니다. 이 폭락한 저점 영역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현재 가격 부근에서는 주가가 또다시 900원까지 단기 시세 빵, 또다시 주가 800원까지 단기 시세 빵, 또다시 지금의 턴이 자, 이 기간 조정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화장품 관련주 혹은 우리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화장품 관련주이자 과거에는 손세정제 관련주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방역물품 관련주로 또 테마를 형성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손세정제 뭐 필요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세정제 어딜 가든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손세정제 관련된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바닥에서 한번 튀어오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싸게 잡고 기간 보유했을 때 큰 막대한 행복과 수익을, 행복 도파민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저가 매수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본 종목은 제가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상장 이래 이 종목의 최저가가 520원입니다. 네. 52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가 부근 밑으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상장 정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에 이제 전환 청구된 물량들 제가 2019년도부터 추적을 해왔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추적을 한 결과가 자, 이 종목의 상장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인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물량들을 이미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주식으로 받아갔는데 그 받아간 단가가 1,155원입니다. 정말 몇 천만 주 큰 손들에 대한 평단가가 1,155원인데 지금의 주가 얼마다? 650원이다. 그들이 평단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네네. 주가 1,150원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1,150원까지만 1,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이미 우리는 40% 50% 수익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 뭐 6천만 주, 7천만 주 큰 손들의 평단가보다 우리의 매수가가 더 낮기 때문에 저는 본 종목의 매수 타점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니티 코스메틱까지 봤는데 사실 기간 보유하는 종목이라고 해도 뭐 한 달 안에 지금 시세 분출 나오는 거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도 추가 시세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UNI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나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 소개를 저희가 내일의 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타점을 알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 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인생도 타이밍이고요. 주식도 타이밍이고요. 프로포즈도 타이밍입니다. 네. 우리 매수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에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결코 뭐 슬픔 따위는 우리 없을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바닥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행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 1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철 위원님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시고요. 지금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12월 18일에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언택트 강연을 준비를 해주시니까요. 우리 민경철 위원님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또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언택트 강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정수 위원님,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데요. 혹시라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